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출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임신을 꿈꾸고 계십니까? 출산을 하셨는데 육아에 대해서 걱정이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육아 토크쇼의 두근두근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개그우먼 이태영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똑. 네. 출산 5개월 차, 네. 이제 갓 육아계로 입문한 초보 엄마, 개그우먼 이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 우리 산전산후 교정 전문이신 경민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산후 전문 경세몸투 SEO가 아로마 테라피 전문 경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은 아로마로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좀 하신 계기가 있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아기를 낳고 셋넷을 낳고서요. 우선 첫째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 첫 번째로는 산후 요실금도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교통사고를 또 당했어가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에다가 그리고 그때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요. 허리 디스크, 자골신경통, 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시길 만신창이가 됐다. 물론 사랑스러운 너무 이쁜 보물을 얻긴 했지만 제 몸이 너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배우고 났는데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아니면 전후에 아로마가 함께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그리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치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얻은 친구 아로마를 정말 사랑합니다. 와, 네. 정말 기대돼요. 저도 아로마 향초 하나만 켜놔도 괜히 왠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아로마를 가지고 테라피를 받는다 하면은 그 효과가 얼마나 배가 될지. 그렇죠. 효과가 또 다르대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네. 보통 향기라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코로 향기를 맡잖아요. 그래서 코에 후각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후각 수용체가 들어왔을 때 이제 뇌세포에 전달이 돼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레몬향 같은 거 딱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침 생기죠. 침 생기죠. 그죠? 그리고 기분이 약간 업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코로 먼저 후각수용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코보다는 후각수용체는 적게 있지만 1000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곳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에요. 후각수용체가 있는데 이 후각수용체는 향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피부에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 아로마를 발라주고 천연 아로마입니다. 천연 안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피부를 통해서 뇌세포 안으로 전달이 돼서요.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바르는 게 라벤더 오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네, 근육을 이완하고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후각수용체에서 받았을 때 재생하는 역할을 또 해주고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 전립선 많이 약하시죠? 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눈빛 흔들었어요,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약하다면요? 만약에. 아니지만. 아니요, 전혀 공감 못합니다. 네, 전립선에도 후각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전립선에 있는 후각수용체는 바이올렛 향과 장미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향과 결합이 되면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또 사랑하는 보물을 얻었고 사랑하는 보물을 얻으셨잖아요. 이렇게 또 난자에는요 백합향이 납니다. 그래서 정자가 후각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난자가 향을 막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정자가 그 향을 쫓아가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꽃향류 그런 일랑일랑이라든가 그런 꽃가루를 좀 해주시면 난임 부부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코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후각수용체가 있는데 향으로 맡으셔도 좋고요, 몸에 바르셔도 좋고
새로운 사실이에요. 저는 네. 아로마 테라피 하면 무조건 향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거는 네. 새로운 사실. 먹기도 합니까? 네, 맛있는 아로마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네. 그러면 더 그래요? 효과가 없겠네요. 네. 아까 일랑이꽃? 일랑일랑이요. 일랑일랑. 네. 그 꽃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최근에 보셨을 텐데. 일랑일랑 꽃이요? 네. 그거 무슨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 있는 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일랑일랑? 신혼여행 갔으셨잖아요. 맞아요. 신혼여행 가게 되면 뭐 가셨어요. 호텔 같은데, 풀빌라 같은데 가면 아, 이렇게 띄워놓는. 그렇지. 아, 그거예요? 네. 네. 그 꽃이 바로 선생님. 그렇죠. 네, 일랑이라는 꽃은요, 특히 이제 꽃대에 있어요. 꽃대에서 따자마자 향이 나서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신혼 첫날 밤에 꽃을 막 이렇게 욕조에 띄워요. 아. 그러면 호르몬을 원활하게 특히 여성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그런 뜻이. 장미꽃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예, 효과가 대로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꽃가류가 있고. 보통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일랑이 아까 제가 말했죠. 백합향, 음. 백합과의 향을 이제 정자가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일랑일랑이 조금 더 효과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네네. 이건 좀 번외인데요. 네네. 집에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엄마들이 네네. 반신욕을 한다거나 네네. 세수를 많이 할 때 그때 네. 아로마 이렇게 그런 거 딱 떼어뜨려서 그 물로 이렇게 네. 해도 효과는 너무 좋죠. 아, 이게 또 하나, 그렇구나.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우리 응용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모르게 하는 것도 있나요? 정자가 좋아하는 양 말고 모르게 하는 양. 아, 기분 좋으실까 봐 나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 이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까다리 액젓 바르세요. 아, 네. 그런가요? 그런 거 말해요. 근데 이제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엄마들은 어디에 독소가 제일 많이 쌓입니까?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라고 인도의 전통 의학이 있는데요. 그 전통 의학에 따르면 독소가 생기는 부위가 체질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본인이 누시는 대변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어떤 타입의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별로 독소가 쌓이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유르베다에 이제 우리 한의학처럼 한의학은 보통 소양인, 대양인, 뭐 네, 그 태양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바타, 피타, 카파라고 세 가지 우선 체형으로 나누고요. 체형은 이제 기본이고 체형과 함께 이제 성격, 그 다음에 타고난 체질 이런 걸로 해서 12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늘은 3가지 유형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체형으로만 3가지만 보셔도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체질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한테 독소가 어느 부분에 특히 더 많이 쌓이는지 그러면 쌓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쌓이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대변 한 여쭤볼게요. 먼저 자 변비똥을 놓으시는지 아니면 길다란 지렁이똥을 놓으시는지 아니면 설사를 가끔 하신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은 길다란 바나나똥을 놓으시는지. 아, 변밍아웃을 여기서. 보통 피타라고 합니다. 피타 같은 경우에는 길은 지렁이똥을 많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같은 경우는 좀 간혹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체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피부가 되게 예민하세요.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열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윗뚜껑이 뜨겁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체가 뜨겁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독소가 쌓이느냐. 아까 머리에다 독소가 쌓인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흐르는 피 자체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쌓여서 혈액에 이제 피가 쌓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퍼져 나가겠죠. 네, 그래서 특히 어디 소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소화기 쪽도 좀 약한데 특히 소화 플러스 소장 플러스 대장도 약해요. 그래서 설사 같은 것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독을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꼭 해줘야 되는 거. 머리 해독. 머리가 뜨거우시다고 했죠. 그리고 저기 소장과 대장이 약하시기 때문에 복부 해독을 꼭 들어가셔야 되고 혈관 해독이 들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안 좋네요. 안 좋게 안 좋는데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럼 우리 이태영 씨도 한번 봐주세요. 자, 저도 네. 수줍게 변밍아웃 하자면 저는 약간 좀 평상시 때는 조금 딱딱한 변비. 네, 변비 변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변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바타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바타는 공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피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위가 뜨겁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바타 같은 체질 같은 경우는 공기예요. 공기다 보니까 드시는 음식이 그대로 영양소로도 가지만 바로 독소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그 독소가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대장으로 갑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세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좀 더부룩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 독소가 타고 흘러가서 뼈 마디로 갑니다. 그래서 뼈 같은 게 특히 안 좋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거 꼭 좀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해독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하면 심장과 폐도 조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 해독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특히 심장과 폐 그리고 대장이 약하시기 때문에 대장을 해주고 특히 대장 뒤쪽에 있는 뒤쪽 척추 라인도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신장 쪽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구나. 카파 같은 경우는 어떤 체질이냐 하면요. 카파는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질 자체가 물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독소가 어디냐면 체액이라 그래서요. 물에 해당합니다. 피가 있으면 피에 독소가 쌓이고 그 피와 같이 있는 애가 체액이라고 하는데 그 체액이 나가려고요.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가려고 모이는 장소가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에 만나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이 보이죠. 림프절로 나가려고 모이는 제일 많은 장소가 사타구니예요. 사타구에 많이 모였는데 여기가 막혀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얘들아 나갈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허벅지가 두꺼워지죠. 유난히 허벅지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또 모이는 곳은 복부로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복부에 남자. 그래서 배가 또 많이 나오시고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겨드랑이로 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독소가 또 쌓이니까요. 팔뚝이 두꺼우시고요. 그리고 그 독소가 또 남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 룰루라 소풍을 가서 그대로 여기 위쪽도 안 좋으시고 자동으로 가서 갑상선까지 안 좋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거 카파형은 아까 변으로 체크했을 때는 어떤 굵은 바나나 똥을 넣습니다. 굵은 바나나 똥. 네, 근데 약간 촉촉한 바나나 똥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넣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넣으시기도 하시는데 굵은 바나나 똥은 가장 좋으세요. 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임산부시기에는 부종이 되게 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체형이 카파이신 데다가 만약에 혈액형도 B형 아니면 A병, B형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순환이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산 임신 중에 보통 다리 부종이 특히 더 심해 손발이 엄청 부시는 분들이 있죠. 거의 카파에 많이 해당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이제 독소에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방송이 지금 아침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로마의 그 이제 화학 성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하시는 경우도 체질별로 아침에 하시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아로마 해독을 하신 후에 몸에 있는 독소랑 노폐물을 먼저 다 빼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평온한 잠을 좀 주무실 수 있으시겠죠. 잠이 보약이에요. 네, 잠이 보약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아로마 테라피를 했을 때 이제 그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역시나 거의 대부분은 배변 활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부터 이런 게 좀 바뀌겠네요. 모양이 바뀌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그대로 있으신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대변을 누시는데 하루에 한 번만 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대장에 한 번 나온 거예요. 나머지 3개가 더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많이 나오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폐물 같은 경우, 독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호흡이고요. 호흡, 그리고 땀으로 많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과 대변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땀과 소변으로도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몸에 독소를 좀 빼실 시간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순환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순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몸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 빼는 가장 첫 번째는요. 호흡입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네. 호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 들숨 날숨, 네. 네, 이렇게 뭐 복식호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호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 때 하는 호흡이 보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보통 특히 출산하신 산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건요, 흉식호흡이세요. 왜냐하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기랑 양수의 무게가 거의 9kg가 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복식호흡이나 이런 걸 하셨더라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거의 가슴으로만 하는 그 흉식호흡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 이제 보시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입이 많이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호흡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코로 마시고 주무실 때도 코로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하세요. 이런 분들도 바르지 않은 호흡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는요, 불수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불수의 근육인 오장육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만이 이
네, 오장육부를 움직여서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몸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는 가장 좋은 호흡법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양손을요, 배 위에, 배꼽을 가운데 놓고 하트,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자, 먼저 입으로 하고 한번 내뱉으세요. 그렇죠. 탁기를 한번 내뱉으신 후에 입을 다물고 코로 깊게 마시면서 조금씩 내 배를 조금씩 내밀어서 풍선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후 하고 서서히 뱉으면서 배꼽을 조금씩 등 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이처럼 마시는 호흡에는 조금씩 서서히 배를 조금씩 부풀어서 아래쪽 생식기까지 나의 영양소와 산소를 가득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쉬는 호흡일 때는 아주 서서히 내보내면서 내 장기와 오장육부 안에 붙어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복식호흡을 한 2-3번 정도 좀 더 해볼까요? 두 눈을 감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두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은데 눈을 잠시 감고 하시면 훨씬 더 호흡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호흡은 5초, 그리고 내쉬는 호흡도 5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시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먼저 해준 후에 이제 그냥 복식호흡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에 아로마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네,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로마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호흡에 가장 좋은, 제가 오늘 아로마 중에서도요, 특히 가정 상비약이라고 해서 꼭 가정에 3개 정도 있으면 꼭 좋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3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페퍼민트고요. 네. 그리고 레몬, 라벤더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익숙하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3가지는요, 가격은 사실 조금 다른 에센셜 오일보다 좀 저렴해요.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갖고 한번 해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가지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카파니, 뭐 피타니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의점을 몇 가지 이제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톨이라는 성분 자체가 조금 자극이 강하다 보니까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페퍼민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레몬입니다.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라벤더 같은 경우, 특히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궁 수축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4개월 이후부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퍼민트 대신 그냥 쓸 수 있으신 건요, 티트리. 티트리. 네, 티트리라고 해서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해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쓰셔도 좋은데 임신 3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개월간은 안정기에 접어들이시면요 쭉 사용 가능하세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 후에 4개월 이후부터 그다음부터 모든 분이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랑 혼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안전하게 티트리 오일이나 레몬을 쓰면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리고 라벤더도 너무 좋습니다. 라벤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코 호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코 호흡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죠? 네. 마스크. 네. 네, 저 마스크. 네. 천연 아로마인 그냥 에센셜 원액을 마스크에다가 1방울에서 2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어디 그냥 아무데나 뿌리면 되나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코와 가까운 데다가 1방울 안쪽에서 뿌리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드려 볼까요? 네. 네. 그냥 일반 지금, 마스크예요. 네, 일반 마스크시고 지금 수유 반모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반모하시는 경우 사실 페퍼민트보다는 레몬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아침인 경우는 좀 산뜻하고 약간 기분 전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레몬을 해주고요. 밤인 경우에 주무시기 전에는 라벤더를 뿌려주시면 훨씬 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기분 좋게 한번 레몬을 한번. 근데 이 오일도 뭐 천연, 뭐 100%, 막 네네네. 천차만별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오일을 써서? 네, 이제 제가 갖고 오는 오일은요, 퓨어 1등급 오일인데요. 우선 한번 떨어뜨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1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마스크를 씌우신 후에 그냥 바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식호흡을 똑같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쓰신 오일은요. 천연 100% 퓨어 1등급 오일입니다. 보통 이제 아로마 하면 내추럴 등급 그리고 퓨어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내추럴 등급은 보통 이제 그 아로마 캔들 뭐 이런 거 만드시는 경우 그런 쪽에 이제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100% 천연인 퓨어 등급 중에서도 이제 1등급을 좀 제가 좀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왜 특히 그러냐 하면 보시기에는 딱 보면 이게 오일 형상이잖아요. 그죠? 오일 형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액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기체의 그 중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기 포자로 해서 코로 들어가면 바로 뇌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 뇌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거를 더 향을 더 내기 위해서 화학 성분을 집어넣기도 하고 방부제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네, 그럴수록 사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등급을 보셔서 꼭 퓨어 등급이 1등급인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로마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오일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말 잠깐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정신이 피오해지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공간 이동 하고 온 것 같아요. 또 이게 레몬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보통 이제 화학물질 같은 거 그런 게 많잖아요. 화학물질 이렇게 이런 자연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요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흡착하는 역할을 해요. 레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방향제 이렇게 집에 방향제 같은 걸로 뿌리셔도 너무 좋으세요. 신장에 애기 있는 경우에 방향제로 뿌리시면은 그 향기, 냄새, 나쁜 냄새를 딱 뽑아서 흡착해서 빼내는 역할도 합니다. 또 레몬은 또 그런 거잖아요. 저기 살균, 멸균 효과도 그렇죠. 있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회에다가 그렇죠. 살균, 멸균한다고 레몬을 얹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정말. 없나요? 이런 게 또 피부에도 바르고 막 이렇게 닿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네네.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제가 레몬 한 방울 떨어뜨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레몬 50개를 드신 거랑 똑같은 효과를 지금 그 한 방울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진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는 보통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손에 한 방울 떨어서 흡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블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쓰는 오일이 옆에 있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캐리어 오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에센셜 오일은 워낙에 강하고 금방 날아가는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특히 그리고 이 화학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더 깊숙하게 내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다 잘 전달되게 도와준다고 해서 캐리어 운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의 안쪽까지 깊숙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캐리어 오일입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해줘서 쓰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육아 토크쇼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에게 광고나 홍보의 목적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배제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서와 같이 지금 아로마에 대한 홍보를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오해가 생길까봐 이 부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절대 저희는 아로마 이거랑 지금 제품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만큼 그게 농축시키고 원액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효능요법을 내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꼭 설명을 드려야지 효능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법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네.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많이 보셨죠? 화장솜이네요. 네. 화장솜을 이용한 호흡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솜은요, 물 100ml거든요. 네. 물 100ml는 3분의 2 정도 되세요. 네. 3분의 2 정도 물을 따르신 후에 여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향을 8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퍼민트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레몬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 산모님이랑 수유하시는 분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 다 일반이시기 때문에 페퍼민트와 그리고 레몬 두 가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6방울. 아, 저 6방울이면 그 오일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페퍼민트가 그렇죠. 희생이 아까 됐을까요? 레몬 한 방울이 50개 네. 였으니까. 네. 그리고 레몬 2방울. 아, 레몬 100개. 100개. 화장솜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 담그신 후에요. 물기를 짜서 이 화장솜을 코에다가 직접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히 비염, 축농증 있으신 분들 정말 효과적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좋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레몬이 하는 역할도 아까 전에 제가 흡착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그래서 거담, 가래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딱 뽑아내기 때문에 만약에 기침인데 특히 약간 가래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새 뭐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렇죠. 미세먼지도 청소하는 뽑아내요. 느낌으로.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 몇 분 정도 하고 있나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 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후각수용체가 코에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뇌로 전달돼서요. 뇌 안에 있는 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서 면역력에 정말 좋습니다. 머리 해독 네. 해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으로 먼저 이제 심장과 폐를 먼저 깨끗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해독으로 가는데요. 머리 해독을 할 때도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혈자리랑 근육을 먼저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근육과 그리고 혈관과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로마를 하기 전에 그리고 뭉친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먼저 손으로 여기 특히 이제 머리 왼 위에 보시면요. 귀와 같이 귀에서 쭉 따라 올라가신 후에 여기 미간이 있거든요. 미간에서 쭉 따라 또 올라가면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네. 네, 여기가 백회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에너지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인데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눌렀을 때 특히 아프신 분이 있어요. 저 오늘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건 체질에 따라 다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눌렀을 때 좀 약간 욱신욱신하세요. 피타. 어떠세요? 눌렀을 때? 그냥 뭐 네,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네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나 네, 봐요. 오늘은 네. 뭐, 네. 머리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셨을 때 특히 욱신욱신하고 많이 좀 아프다. 그런 네. 분들은 특히 머리 해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손가락으로 우선 빗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빗어줍니다. 네. 빗어준 후에 그리고 특히 여기 옆쪽 부분 같은 경우에 네, 관자놀이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도 근육 옆쪽에 여기 시신경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손바닥으로 한 뭐 8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약하다 그러시면요. 주먹을 쥐세요. 그리고 주먹으로 해서 여기 이쪽 부분 약간 뾰족한 부분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좀 더 자극이 오겠죠. 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본인이 손으로 돌려주시고 똑같아요. 머리도 똑같아요. 내가 보통 누르는 건 별로 안 아팠는데 이걸 주먹을 쥔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요새 되게 눈이 침침하다고 할까요? 네네네.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눈이 침침한데 이렇게 누르니까 눈이 개운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주변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하나는 뒤쪽, 머리 뒤쪽에 있는 후두콘이라는 근육인데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쭉 따라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부분, 여기 네. 부분인데요. 여기는 경추 1번입니다. 네, 후두골이라는 곳이고요. 아우 아파. 딱 있어, 딱 걸려. 딱 걸리는 부분이 네. 있으시죠? 네, 이 후두골이라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서울역이에요. 우리 버스 같은 거, 기차 같은 경우도 서울역으로 다 모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내 머릿속으로 올라가는 시신경 다발은요, 여기로 다 모입니다.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 후두골에 모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꾹꾹 눌러주시는 방법. 1단계 누르고, 했는데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주먹을 쥐어 똑같아요. 새끼손가락 부분을요, 꾹꾹 눌러보세요. 아파야 효과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 누른 후에 서클을 그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아파야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파야 효과 있다. 네. 여기 후두골과 같이 옆쪽으로 해서 후두골 양쪽 사이로 이렇게 옆쪽에 있는 게 후두 근육이라는 부분인데 이 근육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후두 근육은 네. 여기
어깨 많이 무거우시죠? 승모근 연결되어 있고요. 옆쪽에 호흡 보조 근육, 여기 흉쇄 유돌근부터 해서 이쪽에 있는 근육이 다 또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담이 걸리고 아프다. 네. 여기 후두 근육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주시면서 후두 근육과 후두골을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먼저 한번 근육이나 혈자리를 한번 풀어주신 후에 아로마가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디에다가 아로마를 넣는 거예요? 아로마를 넣는 방법은요. 자, 우리 머리를 보시면 여기 아기가 있네요. 세 가지 봉합선이 있습니다. 위쪽 이마 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정 가운데 아까 전에 백혈 있는 자리에서 네. 가운데. 그래서 이 봉합선에 따라서 이제 아로마를 이쪽으로 부어주거나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해독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센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블렌딩을 같이 하시면 좋은데 네. 정제수 물과 함께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집에 알로에 겔 같은 젤이 있다면 그 겔을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로에 겔을 함께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을 반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60cc짜리 병인가요? 네, 약병이에요. 네. 60짜리 약병이면은 여기서 한 35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갖고 계시는 알로에베라 겔 같은 거 그거에 넣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가득 넣으시고서 이제 짜서 넣으시면 아로마도요.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몬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와 레몬을 함께 사용합니다. 네. 코해독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내해독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바르는 부위는 바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가릅니다. 또 이렇게 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이쪽도 반 갈라서 이렇게 바르세요. 뒤통수까지. 네, 뒤통수까지 발라주시고 그리고 뒤쪽 아까 말씀드린 후두골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쪽 봉합선도 한번 쭉 다 바르세요. 여기, 여기. 머리 나는 경계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경계선을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다 발라주고 또 옆으로 귀 하셔서요. 귀 옆쪽 부분에 뇌에서 나오는 독소는요, 다 귀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바르고 귀 뒤쪽부터 해서 아까 전에 후두골 있으셨잖아요. 후두골까지 다 쭉 발라주시고 저는 오늘 어깨도 너무 좋고 오늘 일을 하고 왔더니 너무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죠? 일을 하고 나시면 어깨까지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까지 직접적으로 침투가 안 되잖아요.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바르는 게 귀찮다 그러면 목욕하실 때요. 그냥 정제수 물에다가 페퍼민트 8방울 떨어뜨려서요. 그냥 부세요. 네. 또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후두골을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시면요. 머리카락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부분. 여기가 후두골이에요. 후두골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경계선 부분을 다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 뒤쪽만 좀 발라드릴게요. 네. 귀 뒤쪽에 독소와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 바르신 후에 집에 갖고 계신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흡수를 시키는 네, 건가요? 흡수를 지금 두피 안에까지, 뇌세포 안에까지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뒷목이 서늘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약간 뒷목이 서늘하네요. 그리고 어깨까지 많이 뭉쳤다 그러면 그대로 요거를 이렇게 짜서 어깨, 승모근 라인 있는 부분까지 네. 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차갑긴 하지만 와. 내 어깨에 뭉친 네. 무게감 육아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거 다 덜어드릴게요. 아기가 점점 크니까 제 어깨랑 팔이 정말 남아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손목이 아프신 경우 있잖아요. 손목 지금 터널증후군이에요. 지금. 거기에다 바르시면 너무 좋으세요. 아. 바르신 후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특히 더 좋으세요. 아, 온찜질. 네네네. 그리고 중가운데 아까 백헤어를 꼭 발라주셔야 되세요. 여기는 윗부분만 한번 발라드릴게요. 왜냐면 온몸에 그냥 네. 전기가 쫙 오는데요. 진짜로? 네. 여기가 정말 저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딱 닿으니까 온몸이 짜릿해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머리 해독이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 쌓인 게 이제 해독이 되는데 지금처럼 마사지하고
아로마 테라피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물러 줘도 효과가 좀 더 더 극대화되는 좋죠. 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제 해주는 거고. 특히 지금 혈자를 자극했잖아요. 네. 나머지는요, 본인이 굳이 손을 주무르지 않으시더라도요, 아로마가 다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궁수축. 자궁수축에서 이제 자궁 쪽에, 복부 쪽에 이제 해독이 들어갈 겁니다. 네네.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네,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마사지부터 갑니까? 네. 특히 이제 복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 자동으로요, 복부가 땅땅하게 굳어 있어요. 오장육부가 한마디로 굳어 있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첫 번째는 항상 호흡하고 머리 해독한 후에 복부를 무조건 풀어주셔야 됩니다. 복부를 풀어줘야 되는데 간단해요. 양손으로 복식호흡을 먼저 하셔서 마시는 숨에 최대한 부풀리고 내쉬는 숨에 후 최대한 복부를 조여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컵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두드리세요. 세게. 골고루. 그렇죠. 자동적으로 힘이 딱 지어지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복부 자체에 내쉬는 숨일 때 배꼽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20번 정도 복부를 먼저 쳐서 우려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양손바닥을 겹쳐서 시계 방향으로 20번 정도 돌려줍니다. 요건 이제 순환이 좋아진 거고요. 근데 내가 약간 처진 살이 좀 고민이야. 이럴 네. 경우에는 반대로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네, 시계 반대로. 대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시계 방향으로만 해주시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양손으로 이제 특히 이렇게 마사지 할 때, 그렇죠. 외복사근, 내복사근 서로 될 수 있도록 좌우로 교차해 주시고, 그리고 손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쁘다, 이쁘다, 나의 배. 톡톡톡톡톡톡. 만약에 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게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통증이 있으시다는 건 더 안 좋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독소가 더 많이 쌓였다는 그러면 얘기예요. 좀 이렇게 강도를 약하게 하더라도 계속 두들겨 줘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그래서 거죠? 우려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우려를. 네네. 이 해독에는 어떤 아로마가 좋습니까? 복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값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가장 가득한 게 선플라워 오일 그리고 해바라기씨 오일입니다. 해바라기씨 오일은요,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특히 이제 출산하신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위트 아몬드 오일도 좀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몬드 알러지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스위트 아몬드 오일 말고 오늘 갖고 온 건 이제 메리골드라는 오일이에요. 이 메리골드 오일은 어떤 금자나라는 꽃인데요. 특히 복통. 배가 많이 아프신 경우, 배앓이 같은 거 하는 아이들, 그리고 피부,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소양증이라 그래서요. 여기가 가려우세요, 갑자기. 임신을 하고 나서. 그런 분들, 한마디로 건선 피부염, 피부염에 되게 효과가 되게 좋은 오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또 오일. 그래서 텐살 크림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임산부 텐살 크림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캐리어 오일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에센셜 오일이 더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냥 캐리어 오일만 쓰셔도 괜찮고요. 내가 복부에 자궁 수축에 좀 더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만병통짝 중에 하나가 라벤더였죠. 라벤더가 하는 역할은 자궁 수축에 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특히 9개월 정도 되셨을 때는 이제 우리 이쁜이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자궁 수축이 돼서 이제 나와도 되잖아요. 그때 특히 배에다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긴장감 완화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막달될수록 화장실을 자주 가세요. 잔류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 숙면을 또 하는데도 도움이 주고, 그리고 진통이 왔을 때 진통을 좀 경감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꽃가루율 같은 경우에는 출산 막달과 출산을 한 후에 해주시면은 자궁 수축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과의 오일로 특히 이제 클라리세이지, 아까 했던 일랑일랑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자스민. 또 함께 같이 사용하셔도 되게 좋은 오일입니다. 네. 그럼 캐리어 오일이랑 에센셜 오일이랑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쓰나요?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할 거니까. 네, 저 예리하죠. 네, 너무 예리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100ml에 캐리어 오일에다가요, 에센셜 오일을 1%, 10방울 정도 떨어뜨리시면 되세요. 내가 좀 더 강화해주고 싶어. 그러면 20방울까지도 가능하세요. 네. 어떻게 발라요, 바르는 거는? 이 오일을 배에다가 바르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되세요. 아, 네.
아까 뭐 백혈이니 이런 데 부위를 찾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네. 내가 지금 뱃살을 빼고 싶죠. 그죠? 자궁수축이라는 거는 자궁은 내 여기 지금 골반상이거든요. 골반상이 있기 때문에 내 골반상 전체 다. 배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쭉 빙글게 바르셔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주시고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내복상은 이렇게 지금 쳐져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만나게 교차. 아까 온찜질 해줘도 좋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온찜질 해도 좋아요? 너무 좋죠. 온찜질을 해주면 아로마는요 따뜻하게 데펴줬을 때 세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뜻한 핫팩 같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배 위에 마사지를 해준 후에 따뜻한 핫팩 같은 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잘 됩니다. 흡수가 더 잘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아까도 이렇게 예, 그 톡톡톡톡 울려를 풀어주고. 네, 그 했던 방법이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 아로마 테라피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배변 활동이 되게 또 금방 효과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죠. 것 그래서 같아요. 원래 나오지 못했던 숙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체온보다 비움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남아져 있는 숙변 제거에 정말 좋으세요. 독소 배출에. 네, 독소 배출에 여기 정말 좋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매일 하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네. 해석이 돼요. 물을 먹으면. 네,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트러블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캐리어 오일을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알러지가 이렇게 도돌돌 나타나면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물을 드시면 되세요. 2, 3일 뒤에 이렇게 알러지는 사그러지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스위트 아몬드 계열 있으신 분들, 그런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스위트 아몬드 오일은 좀 배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메리골드는 꽃이에요. 꽃이기 때문에 꽃 알러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발라보시고 이제 반응이 없으면 괜찮고 혹시 났는데 그러면 자기도 몰랐었는데 꽃 알러지가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꽃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은 네. 신장 해독도 엄마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요거는 왜 필요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신장 해독은 왜 중요하냐면요. 신장은 허리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어디냐면 허리 뒤쪽, 여기 양쪽에 신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요? 허리.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은요, 신장이 같이 아파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같은 경우는 신장을 풀어주셔야 되세요. 네네. 그래서 아까 배 해독을 하셨죠. 네. 그래서 배 해독은 항상 뒤쪽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해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있는 부분에다가 똑같아요. 같은 아까 오일을요, 발라주시면 돼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이제 제가 살짝 뒤를 돌아도 될까요? 네. 자, 뒤를 돌아보시면요. 여기 천골이라고 합니다. 천골. 네. 천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천골이라는 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그래서 8개의 혈, 팔류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팔류혈이 있는 혈 자리는, 이름도 회춘혈이라고 해요. 회춘혈? 네. 젊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놀라겠네요, 여기. 너무 잘하셨네요. 네. 여기는 뭐냐 하면, 자,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싶다 그러시면은 팔류혈, 이 회춘혈자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컵 해보세요. 컵. 그대로 대셔서 부드럽게 두드리세요. 그렇죠. 어떻게? 약간 세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집중력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쪽이 마음을 다스리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앞쪽에 천골이라는 부분인데 이 천골 안에 어떻게 되냐면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교감신경과 그리고 부교감신경 2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요 긴장하고요 스트레스 많고요 그리고 흥분되세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또 항진되어 있으면 우울해요, 처져요. 한마디로 밸런스가 깨졌어요. 이 밸런스가 5대5 적당하게 있으면 아프지 않으세요. 균형이 맞춰졌다는 뜻이고요. 이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면 그쪽이 내가 너무 과한 거예요. 이 밸런스를 제대로 맞춰주는 곳이
천골입니다. 천골 뒤에 있는 팔류혈이라서 많이 두드리시고요. 그리고 두드린 후에 먼저 두드리는 것 근육을 우려해서 먼저 혈자리를 풀어주세요. 풀어준 후에 그리고 아로마, 아까 했던 아로마를 또 발라주시면 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세요. 내가 만약에 허리도 좀 많이 아파요.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페퍼민트를 곁들인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한 걸 더 원해요. 그러신 경우에는 라벤더 오일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마사지를 하기 전에 그냥 차가운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세요. 오. 네. 또 오일인데 또 끊어가지고 또 산화작용이 일어날까봐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산화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아까 전에 시트러스 계열. 시트러스 계열은 뭐냐 하면 자몽. 자몽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딴 것보다 햇빛, 강한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화상을 좀 입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고는 아로마 오일은 따뜻하게 데펴주면 데펴줄수록 흡수가 더 잘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페퍼민트 외에 똑같이 레몬 오일이나 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특히 어떤 게 좋냐 하면 자궁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골반 쪽에 가까울수록, 복부 쪽에 가까울수록 꽃가루의 오일이 좋으세요. 꽃가루의 오일이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라벤더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뭐 자스민, 그리고 로즈, 일랑일랑 네, 그런 거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종아리 해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아리 부종 해독. 너무 심해요. 네. 종아리 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 종아리 해독을 하는 이유는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내보내고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심장에서 내보내고 마지막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30대 넘으셨죠? 지금 하지정맥까지 생겨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네네. 특히 그런 분한테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심장이 지금 한마디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정맥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정맥에 지나다니는 길이 막혀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를 풀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종아리 해독 같은 건 내가 종아리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심장을 해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여기는? 네, 똑같아요. 자, 방법은 먼저 아로마를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풀어라? 근육! 우려를 풀어라. 둘 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요. 혈자리를 먼저 자극해주면 아로마가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자, 먼저 출산을 하고 나면요. 특히 엉덩이가 처지죠. 네. 그래서 가장 고민 본인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엉덩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육 자골신경통을 또 관여해요. 그래서 내가 자골신경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른발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도 책상 날리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엉덩이 옆쪽 라인에서 사타구니 뒤쪽으로 해서 당겨요. 네. 당기는데 약간 시큰하다. 네. 내가 팔꿈치를 대셔서요. 내쉬는 숨에 한번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때 엉덩이 뒤쪽으로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옵니다. 그래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눌러주면 자극 오시죠? 네. 시큰하고 얼큰하고 막 지금 난리예요. 풀어주시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한쪽이 유독히 더 아프신 부분 쪽이요. 그쪽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또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유독히 한쪽이 더 아프실 거예요. 그쪽 엉덩이가 더 처져 있으세요. 처져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출산을 배로 한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 것 같아요. 배가 엉덩이가 너무 커졌거든요. 네네. 이쪽이 확실히 처져 있네. 그러니까 이상근이라는 근육 같은 경우 그 근육 안으로 자골신경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처지면서 이상근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셔서 한쪽이 유독 더 아프다. 내가 그쪽 엉덩이가 처져 있구나. 그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되세요. 엉덩이 운동을 그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근을 먼저 자극을 했고요. 이제 종아리를 풀 거예요. 종아리 푸는 방법은 혈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혈자리. 자, 이제 보시면 혈자리 부종 지금 하지정맥류 있다 그러셨잖아요.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를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내 발로 합니다. 뒤꿈치로요. 대셔서 위에서 아래로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바닥에 대신 상태에서. 그래서 꾹꾹 그냥 밀시면 돼요. 네. 어떠세요? 시원하네요. 그렇죠. 여기 신장과 방광 쪽에 특히 복부,
복부 쪽 살을 빼고 싶다. 그리고 허벅지 살을 좀 빼고 싶다. 여기를 많이 문질러주세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 여기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근데 본인의 손으로 눌러주셔도 되는데 뒤꿈치로 이렇게 꾹꾹 문질러주세요. 뒤꿈치로. 발가락 사이사이 전부 다. 네. 발가락에는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은 발끝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서 들어 올리는, 위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끝 사이사이에다 물러주시고 문질러주시고 여기 아까 전에 눌렀던 혈자리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올라오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손 4개를 대시면 딱 마지막이 만나는 혈자리 네, 삼음교혈이라는 혈자리 여기랑 그리고 돌으셔서 여기 쏙 들어가면 족삼리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손 4개 정도 딱 대시면 쏙 들어간 부분,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네. 있거든요. 여기를 손이 아니고요. 본인의 무릎으로 할 거예요. 무릎을 보시면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뼈로 하시기 때문에 다치지 않으세요. 이 뼈를요. 여기 아까 제가 혈자리 얘기했죠. 이렇게 대셔서요. 그냥 누르세요. 그리고 후벼 파세요. 빙글빙글 서클을 돌리시거나 꾹꾹 눌러주셔도 되세요. 누르시면서 혈자리를 자극해 주세요. 어떠세요? 편하네요. 편하고 시원하시죠? 네, 그리고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다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던 여기 이쪽 안쪽도 여기서 대고 그냥 꾹꾹 누르시면 되세요. 다 자궁수축을 하기 때문에 출산한 산모님한테 정말 좋고요. 부종 빼는데 정말 좋은 혈자리 네. 중에 하나고요. 산부인과 질병 그리고 우렬 그런 거를 풀어주는 또 혈자리니까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뒤쪽 보시면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만나는 지점. 네.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여기를 여기 뼈에다 대시고요. 누르세요. 꾹꾹 후벼 파세요. 그래서 양쪽 비복근을 뜯어주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시거나 서클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리고 제가 손으로 하면은 힘들 텐데. 그래서 손목이 아프시잖아요. 네, 손목이 아프고 네네네. 힘든데 이렇게 하니까 네네. 똑같은 간단해요? 방법을 누워서 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누워서 하시면 조금 더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다 올라와서 오금까지 뒤에 오금에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금도 그냥 꾹꾹 눌러주시고 양쪽에 있는 비복근도 말랑말랑하게 만드셔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내 심장이 부드러워진다 생각하면서 비복근도 양쪽에 대고서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안쪽 바깥쪽 다 네. 양쪽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혈자리.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양쪽 안쪽에 보시면 여기 또 있거든요. 바다의 혈이라는 혈자리인데, 같은 친구 세트거든요.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책상 다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한 다리 해보신 상태에서 손 3개를 여기 무릎 가운데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냥 잘 모르겠다. 팔꿈치를 대세요. 그리고 더 아픈 부분이 있어요. 후벼 파세요. 유독 더 아프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도 산부인과 질병에 되게 좋은 혈자리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또 방광에도 되게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종아리 해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아리는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심장에 좋은 것은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네. 네. 캐리어 오일은 본인이 좋아하는 캐리어 오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를 똑같습니다. 아까 100ml에 8방울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줄 때도 하는 방법은 주먹을 주셔가지고 주먹 한번 줘보실까요? 네. 마사지 오일을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일일이 다 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저는 주먹을 많이 가요. 주먹을 잡으신 후에 여기 아까 혈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르세요. 부드럽게. 그렇죠. 네.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네. 문질러 주시고 아까 여기 혈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냥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냥 여기 살짝 이렇게 힘을 줘서 접으시는 여기를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하시면 네네.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여기 이쪽은 안쪽 여기 고관절이고요. 이쪽은 바깥쪽 고관절이에요. 네. 주먹을 주셔서 여기도 부드럽게. 그래서 반신욕 같은 거 특히 족욕 하시면서 요걸 하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특히 부종이 심하신 분들 아까 카파라 그랬잖아요. 네. 카파 분들은 반신욕과 족욕을 꼭 추천합니다. 독소 배출에 가장 좋으세요. 자, 이렇게 쭉쭉 해서 그냥 쓱쓱 해서 이러는 밑에서 위로. 그래서 최대한 림프절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밑이 아니고요. 위로 보내셔야 돼서 이렇게 위로 끊으세요. 네. 네, 끊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또 돌리고. 쭉 돌려서 그대로 와서 이제 사타구니 나중에 쪽으로. 그렇죠. 네. 사타구니 쪽으로 보내는데 사타구니가 림프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림프절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가장 또 많이 있는 거 겨드랑이 또 부드럽게
이것마저도 힘들다. 예?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듯이 사연이 있듯이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물 드시는 방법입니다. 물은요, 돈이 안 들죠. 그리고 가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바른 물을 드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바른 물이라고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양치를 해주세요. 네. 양치를 한 후에 혓바닥을 보시면 혀 돌기에 세균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혀 돌기를 꼭 닦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 드셔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독소 배출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알았습니다. 기왕이면 뭐 한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집에서 가장 편안하면서도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몸에 대한 독소 배출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나눴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는 너무 좋고 유익한 게, 이걸 보면서 제 몸이 또 건강해지잖아요. 따라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육아를 해본 결과요. 가정에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육아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신랑한테 바가지를 안 긁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쓰담쓰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칭찬 샤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울 보시고요. 오늘 너무 잘했어. 오늘 잘해서 기특해 라고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산전 산후 교정 전문가이신 우리 경민규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또 이제 엄마로서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개그우먼 이태영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보고 계시는 두근마음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육아에 도움이 되셨는지,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저희가 올 한 해 모든 쌓여있는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독소도 이제 배출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조금 회복한 다음에 잠시 후에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